1963년 11월 22일 오후 12시 30분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리 하비 오스왈드. 암살이라는 혐의로 붙잡혔는데 오스왈드를 구치소로 후송을 하던 중에 의문의 남자가 나타났죠. 그 남자는 갑자기 오스왈드에게 총을. He's been shot. He's been shot. 그 자리에서 오스왈드는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 30년이 지났을까? 한 인터뷰에서 오스왈드 아내는 정말 충격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 And only then to decide if he's guilty or innocent. I know he's innocent. But the danger of the truth not being known. 남편이 무죄라고요? 그리고 뭔가 또 무슨 뭐 비리가 있나 봐요. 나라가 위험에 처할 진실이라고. 이 사람이 누명을 쓴 건가? 누구를 죽였어? 이거 지금 핵심이에요. 그렇죠? 지금 아직 그게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이 오스왈드가 쏜 사람 누굽니까? 오스왈드가 죽인 사람, 바로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입니다. 맞다. 어쩐지 내 익숙하더라 이름이. 존 F 케네디는 재선 출마를 1년 앞두고 선거 유세를 하려고 카퍼레이드를 하던 중이었는데 이 달라스 딜리 광장을 지나던 중이었어요. 근데 이 세 발의 총성이 울리고, 그리고 이 마지막 총알은 이 케네디의 이 머리를 정확하게 이 관통을 하게 되는데, 어머 저게 너무 뭐야? 저렇게 정확하게 다. 아, 진짜 눈 앞에서. 나 이건 처음 봐. 이건 처음 봐요? 저 이용수 이렇게 근접 촬영한 건 처음 봐요. Bob is right here. There was an area about the size of the palm of my hand. 교과서 보관 창고 건물 6층 창문에서 오스왈드가 소총을 발사하는 걸 봤습니다. 이 목격자의 증언을 듣고 극렬히 저항하는 오스왈드를 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No, I've not been charged with that. In fact, nobody has said that to me yet. 부인했구나. 저 당시에 부인했네. 원래 이 억울하다고 계속 얘기하는 오스왈드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짓고 호송되던 중에 총에 맞아서 오스왈드가 사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우에 관해서는 아직도 이 끈질긴 음모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모론이요? 어떤 음모론이요? 이 사건의 음모론을 서치를 해봤는데 음모론 중에 하나는 공범이 있다. 바로 그겁니다. 이 오스왈드가 있던 건물 6층, 그곳은 이 케네디 뒤쪽이었거든요. 총을 쏜 위치가 좀 이상했어요. 그 아까 각도가. 본 오스왈드의 위치에선 뒤통수를 맞게 돼 네네. 있는데 그렇죠. 화면에서는 옆에서 옆에서. 왔단 말이죠. 이게 좀 앞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다른 저격수가 있지 않는 한 그 그렇죠. 각도에서 총을 맞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부인이 네. 차 뒤 트렁크 쪽으로 막 이렇게 가잖아. 아, 가 글로 쏟아졌대. 뭐? 그래서 그거를 수습하려고 갔던 거래요. 뒤에서 총알이 맞았으면은 이게 당연히 관통을 해서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다른 곳에 공범이 있었을 거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음모론은 오스왈드가 전 CIA 국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CIA가 지시를 내렸다라는 건데, 이 케네디가 대통령 취임 직후 해임을 했거든요, 그 국장을. 그래서 좀 보복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앙심을 품고 사주를 했다. 그렇죠, 그렇죠. 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CIA 국장 아무 의심도 안 받고 조사도 안 받았습니까?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진상 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위원회도 열릴 것이고. 그렇지. 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존 CIA 국장이었어요. 네. 아니, 그럴 수가 있나?
유력한 용의자에 올라도 모자란데. 근데 그 당시에는 제일 먼저 이제 사람들을 의심했던 건 소련이었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제 CIA는 의심받기가 시작했어요. 당시가 냉전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이런 미스테리 음모론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잭 루비도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된 거죠. 과연 이 케네디의 죽음에 관련된 진실은 뭘까요? 1890년 7월 27일 프랑스 오베르쉬르 우아지의 들판에 한 발의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뭐야? 그리고 그 총에 맞아 쓰러진 남자가 있었죠. 아,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그림들이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가입니다. 자, 플레임으로. 고흐, 빈센트 van 고흐. 1890년 7월 27일 고흐는 자신이 묵던 여관 근처 들판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총을 쏜 후에 피를 흘리며 여관으로 다시 돌아와 이틀 후에 생을 마감했다고 알려졌죠. 자신에게 총을 쏜 후 피를 흘리며 돌아왔다고요? 저게 말이 돼? 그리고 그의 죽음은 자살로 판명이 납니다. 그런데 왜 고흐는 벌판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여관으로 피를 흘리며 돌아갔을까요? 아니 근데 죽으려고 마음먹었으면은 그럼 거기에 누워서 편안하게 죽지. 다녀왔습니다 하고 또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죽어. 선배님, 그러니까 그때는 이 시기는 죽음, 자살도 하나의 이제 작품의 소재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팔을 자르고 이제 피가 이게 내리잖아요. 그 감정을 이렇게 쓰면서 죽은 작가들도 있었어요. 진짜로? 예. 제 보기에는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뭔가 좀 이상한데요? 먼저 고흐가 자살로 추정된다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고흐의 자살설 첫 번째 키워드는 고흐의 동생 테오입니다. 살아생전 자신의 그림을 한 번밖에 팔아보지 못한 가난한 화가 고흐. 동생 테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죠.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그는 더 이상 형 고흐를 지원해 주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동생의 짐을 덜어주고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는 짐이 되니까 내가 없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건가? 동생한테 미안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흐 자살설의 두 번째 키워드는 이상 행동입니다. 그는 죽기 전에 물감을 마시거나 스스로 귀를 자르는 기행을 펼쳤고요. 정신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죠. 그래서 우울증의 영향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추측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자살설의 마지막 키워드는 증언입니다. 고흐와 같은 마을에 살았던 한 소년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 당시 저는 미 서부극에 심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고우가 머물던 여관 주인에게 총을 빌렸는데 그걸 고우가 훔쳐갔어요. 여관 주인의 총을 훔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자살을 했다라는 썰인 거죠, 자살설. 근데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왜냐면 총을 훔쳐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고흐의 죽음을 수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년간 조사를 한 결과 고흐가 스스로 총을 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쏜 총에 맞아서 죽은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타살설이 나오게 됐죠. 이 타살설의 첫 번째 키워드는 물감입니다. 물감? 총기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고흐가 평소보다 많은 물감을 주문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내일 죽을 거다 하는 사람이 물감 오늘 삽니까? 안 사지.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자기가 돈이 많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동생한테 또 저기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딱 필요한 만큼만 사겠죠. 사도. 그리고 타살설의 두 번째 키워드는 총입니다. 총상의 위치에도 의문점이 있는데 어디에 맞았는데? 그래 총이 어디 맞았는지가 되게 옆구리? 옆구리는 좀 이상하죠?
옆구리는 아니야. 제가 그래서 장난감 총을 준비를 했습니다. 왼쪽 옆구리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좀 많이 불편한데요? 이거 손가락이 많이 꺾이면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영화나 이런 데 많이 봐도 이제 머리죠, 머리. 아, 그렇게? 예. 그게 다가 아닙니다. 고우는 정신병력이 있어서 본인이 총기를 구매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 여관 주인의 총을 훔쳤다고 해도 고우의 손에 총기 발사로 인한 뭐 화상이나 화약의 흔적들은 없었다는 거죠. 타살설의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범인입니다. 고우가 살았던 마을에 고우를 지독하게 괴롭히는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왜 괴롭혀? 왜 괴롭혀? 그러니까 뭐 동네에 이상한 그림 그리는 아저씨. 그중 한 소년은 카우보이 옷을 즐겨 입고 총을 쏘는 신용을 자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총에 맞은 게 아니냐는 추측들도 있었죠. 미 서부국에 심취해 있어서 여관 주인의 총을 빌렸는데 고우가 그 총을 훔쳐갔다고 인터뷰했던 그 소년이죠. 예술의 인생을 건 정말 천재화가 중에 천재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죽음. 그 진실이 과연 무엇일까요?